돼요. 거리가 관련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홀드라는 걸 제가 쓰면 Q가 단모마다 구가 되고 구가 가가 되면서 단일 M자에 의해서 뜻이 거리가 돼요. 거리가 돼. 녹화 되는 거야 지금? 네. 다시 해야겠네. 그냥 시작할 때 물어볼 거랬네. 아니 근데 전화를 해도 수업 중이라 전화 통화가 안 되니까. 단일행부터 하면 되죠. 하이렘부터 해줘요. 네. 자, 단일행자의 단일의 기본형은 단위단대예요. 단위단은 닫다오고요. 닫다오고 니다가 합쳐진 말인데 닫다는 달리다를 뜻하는 말이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니다는 옛날 사람들이 단일행을 닐행 그러기도 했었는데 가다의 의미 가다의 의미. 그래서 사실은 단위다는 이 달리다와 가다가 합친 달려가다라는 의미예요 원래. 달려가다라는 의미인데 오늘날은 달리다의 의미가 없이 그냥 가다의 의미로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갈행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달려가든 그냥 가든 간에요. 사람이 달리든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니 거리요 거리. 거리인데 그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사거리죠. 그 사거리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단위죠. 그 형태가 유리한 형태로 바뀌면서 오늘날 글자로 정의가 됐고 요 글자가 어떤 글자에 달라붙으면은 거리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음의 글자가 항상 가운데 들어가요. 가운데 글자 수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규라는 글자예요. 홀규라는 글자가 글자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여기 있네요. 요 규가 단모화되고 구가 가까지 되면서 그게 음역하면서 남은 글자가 단일행자죠. 단일행자가 사거리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자가 됩니다. 종로 1과 2가 뭘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사거리 자체를 뜻하는 글자도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역 글자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게 골구라는 글자예요. 두 눈으로 새의 두 눈으로 놀라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요 글자가 이거 신방부에 달라졌으면은 두려워할 글자가 되는 거 아니요? 두려워할 글자 송구하다 의구심을 품다 뭐 할 때 쓰이는 이 글자에서 이 글자가 음역화를 하고 신방분에서 마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요 글자가 구가 되면서 단일행자에 의해서 사거리 글자가 돼요. 사거리 글자가 되고 우리 저 고등학교 국어책에 보면은 태평성가가 엿보이는 그런 풍경을 갖다가 표현하는 말이 사자성어가 강구연월이 있어요. 강구연월. 이게 오거리 강자예요. 이때는. 오거리하고 사거리, 사통오다리 거리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 연기에 어린, 연기가 아니고 구름에 어린 이 연기연자인데 이때는 구름에 어린 달빛을 말하는 거예요. 안개나 구름의 기운을 뜻하기도 해요. 이게 연기연자가. 근데 구름의 기운에 어린 달빛이다 이거예요. 태평성대를 갖다 표현한 말이에요. 평화스러운 풍경. 그때 쓰이는 구자가 바로 이 네거리 구자인데 이 곧잘 국어 시험에 나와요. 국어 시험에 이 강구연월이라는 사자성어가. 그래서 알고 어린 학습자들의 교육은요. 그 어린 학습자들이요. 고등학교 국어 시험 같은 거 볼 때요. 저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 이런 데도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이 글자가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달라붙으면은 중이 충이 되면서 거리에서 부딪힌다고 중자 아니야? 충돌할 때 쓰는 글자? 충돌할 때 쓰이는 글자 이런 데 쓰이는데 음역 글자가 한 글자가 있네요. 이렇게 쓰이는 글자? 이 글자에 대해서 설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단위 행자가 음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풀각자하고 큰 대자가 뜻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풀이는 받아들이는데 이 풀이는 잘못된 풀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요 글자의 소전의 형태가요. 사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갖다가 요 형태를 갖다가 이렇게 된 요 형태를 뿔각자로 본 거죠. 요걸 큰 대자로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풀이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소전 형태라고 했죠 지금. 소전이 이제 근문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밑에 사람은 똑같이 사람인데 위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보따리 형태예요, 사실은. 보따리 형태. 지금 우리 그 교재 보면은 밑에 설명은 내가 힘이오게 보면은 이렇게 이거 지금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요. 보이죠? 그 형태. 이게 뿔이 아니야. 여기는 소전에는 이게 뿔각자처럼 보여서 뿔각자로 이렇게 풀이를 했는데 근문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됐다니까 이게. 근데 이게 뿔각자가 될 수 없어요. 뿔각자가 될 수 없어 이게요. 사람이 머리 위에 이런 보따리 형태 같은 거 같은 표현인데 옛날 어머님들이 머리에다가 꽈리라고 해야지 이렇게 또아리 베비 또아리를 트듯이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 엮어가지고 머리에다 얹히고 거기다가 물동이도 얹고 뭐 보따리 같은 것도 얹고 막 그러잖아요. 6.25 때 피난민들 보면 머리에다가 어머님들이 이렇게 치고 막 피난길에서 들어서고 막 그런 모습들 사진들 볼 수 있는데 보따리 가지고 균형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균형. 이게 머리에다 이거 손도 안 붙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물건을 갖다가 균형을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을 이루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머리에다가 물건을 이고 평형을 이루는 상황. 그래야 평형을 이루어야지 안 떨어뜨리니까. 그 평형을 이루다는데 나중에 오면서 사람이 사용하는 물건과인데 평형을 이루어야 될 물건이 저울이에요. 저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울과 관련된 뜻을 해요. 저울형 또는 저울대형 그런 글자예요. 그 저울질 해가지고 사람을 뽑아. 그래서 입시 전형할 때 쓰는 형자를 이 글자를 쓰냐니요. 저울질 해가지고 마땅한 인물인지 아닌지 사람을 볼 때 입시 전형할 때 쓰는 글자 균형, 평형할 때 쓰는 형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설문에를 따라가면 안 돼요. 이게 뿔각자가 형태가 아니고 사람의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물체로 봐야 돼. 물체. 근데 형자가 단일 행자가 형이 됐다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이건.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향기형자예요. 향기형자를 설명을 하면은 향기형자는 사실은 본자가 이렇게 써있던 글자 이렇게 써있던 건데 본자를 써놓고 보면 바로 기장서자오고 이게 가로할자가 아니고 그것의 형태예요. 그것의 형태인데 요 형태가 소전자형을 보면요. 소전자형을 보면은 이렇게요. 소전에 이 글자가 이렇게 소전에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이게 그러죠? 제가 소전 형태를 갖다가 자주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는데 자뭐 때문에 이거 소재를 굳이 썼냐면은 요 부위가 지금 가로알자 형태처럼 쓰이고 있는 게 이게요. 근데 요 형태가 그대로만 표현하면 달감자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된 글자가 그대로 정의하면 달감자란 말이에요. 달감자처럼 보이는데 이게 달감자로 봐야 되냐 아니면 그것의 형태로 봐야 되냐 문제가 있어요. 기장서자를 간략극에서 벼자로 되는 건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기장이 벽과에 속한단 말이에요. 벽과에 속기 때문에 간략화시켜서 벼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기장서자를 비장서가 벽과에 속기 때문에 벼로 표현해도 된다고 해요. 간략화해서. 근데 문제는 요 밑에 가로알자처럼 보이는 이 형태가 소전에 보면 이렇게 해요. 달감자 형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달감자냐 아니면은 그것의 형태냐 이 두 개의 문제인데 이게 고문자에는 형경자에 우리 지금 책에 보면은 형경자 각골문 형태가 있잖아요. 각골문 형태 보면은 사방이 이렇게요. 벼예요. 벼의 사방에 점이 이렇게 붙여져 있고 밑에 이렇게 이런 형태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달감자에 있으면 달감자는 각골문에 이게 각골문 형태란 말이에요. 각골문에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 글자가 맞았다고 치면은 이게 달감자의 글자로 친다면은 달감자의 각골문 형태가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여기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달감자 있으면 여기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렇게 안 표현되어 있다는 게 달감자가 아니란 얘기야 지금. 달감자가 아닌 상태에서 호대로 하면서 점이 추가되고 그것이 소전에서 갑자처럼 쓰이고 그것이 갑자로 사람들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게 그것이 형태예요. 그 형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뭘로 보냐면요. 요 형태는 이 기장서자가 있죠. 기장이 원래 사람들이 주식 기장에다가 이제 벼나 보리를 키우면서 벼를 흔히 어디다 사용했냐면은 우리 저 기장 쌀을 갖다가 이 벼에서 열매들을 쌀이라고 그러잖아. 쌀. 기장도 그래서 쌀이죠. 기장의 열매도 쌀인데 기장 쌀을 뜻하는 글자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예요. 기장 쌀을 뜻하는 글자가 이게 쌀밑자를 썼잖아요 지금. 이거 기장량이라는 글자예요. 기장 쌀 양자야 원래 그러니까. 이 쌀밑자가 달라붙었잖아. 이게 음역할자예요. 해칠창 이제 들보량자예요. 요것만 해칠창이고 이게 들보량자인데 들보량자가 음역하면서 쌀밑자에서 기장쌀 양자인데 기장양 하고 있는데 요 글자도 얼핏 이 기장과 관련된 글자 아니에요?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것이 바로 고량주예요. 고량주의 양자에 술 만들었어요. 술. 우리가 중국 영화가인데 유명한 붉은 수수바지 있죠. 수수도 원래는 촉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촉서. 그게 서자가 수수의 수가 서가 바뀐 말이라고 이 기장서자가. 수수도 그러니까 기장의 일종으로 봐야 돼. 그것이 술 만든 데 쓰잖아. 이게 매기장이 있고 차기장인데 특히 차기장이 물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옛날 사람들이 물기 많은 이 곡물을 특징을 살려서 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술. 이 향자가 사실은 이쪽 기장서자가 이 곡물이 사람이 먹으면 기장쌀로 만든 밥보다는 기장술 관련됐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거 기장술을 담는 그릇이야. 이 옛날에는 먹을 것이 굉장히 있잖아요. 민이식 미천 먹는 것이 곧 하늘이었잖아. 민이식. 근데 그 먹는 것으로 술을 만들었어. 사실은 먹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술을 만들면 배불리 못 먹어요.
그러면 더 어떻게 돼? 술이 더 귀한 것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거쳐야 될 때가 중요한 의식이 관음상제인데 발레, 혼례, 젤례, 상례에 빠지지 않는 게 술이잖아. 술이 의식에 중요한 의식에 사용되기 때문에 먹는 밥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졌어. 그 귀하게 여겨지는 술의 냄새가 어느 냄새보다도 좋게 여겨졌던 거야. 그게 그래서 향기라는 뜻을 지니게 된 거예요. 향기향자. 이게 제대로 된 향기향자의 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 수업 올 때는 술까지 연기시 아니라 기장 벼로 만든 그릇에 담긴 음식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동영상도 찍고 그러면서요, 좀 더 자세하게 제 개념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마지막 수업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마지막 수업일 수도 있는데 그 마지막 수업에 대한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통설만으로 얘기를 하고 치면은 기장쌀로 지금 밥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한 번 더 나아간 풀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기장 글자가 향기향자인데 향기향자는 다른 글자 자체로 쓰이면 예법되지만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줘서 익히 쓰이는 글자가 없어요. 경희환자 1800에서 들어가지 않지만 이런 글자예요. 사람 이름에 가끔가다 이렇게 보여요. 이게 소리성자의 생략된 형태가 지금 달라붙었잖아요. 이게 경세경자예요. 원래 경세경자를 나중에 돌성자를 붙여서 이지만 이게 경세경자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경세경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본래 뜻은 경세가 아니고 그렇죠. 경석이라고 있죠. 경석. 이 돌석자. 이 돌은 돌인데 옥돌이에요. 옥돌. 이게 돌은 돌이지만 옥돌이에요. 옥돌을 치면 맑은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옥돌에서 나온 맑은 소리 갖다가 옥소리 쟁자가 바로 있잖아요. 그 사람이 여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할 때 쓰는 쟁자가 바로 이 글자란 말이에요. 이런 데서 나는 소리예요. 이게 쟁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경자가 음역하는데 아음인 기역자가 무슨 자로 잘 바뀐다? 시자로 바뀌고 음이 시자로 잘 바뀌어요. 그게 경이 뭐가 될 수 있어요? 형이 될 수 있죠. 이게 형이에요, 형. 사람들이 향기향자가 달라붙어 향으로 읽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향기향자가 사실 뜻의 역할자지 음역할자가 아니야. 경자가 음역할을 해. 경이 형이 되면서 향기향자가 달라붙다가 향내 날향자, 향기형자. 근데 향기라는 말 자체가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에 가끔마다 써요. 옛날에 뭐 홍재영 경제부총리 뭐 이런 분들 이름에 쓰였던 글자가 바로 있죠. 근데 이름에 쓰이는데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이 향으로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향으로 읽으면 안 된다. 이게 경석 경자의 경이 형으로 바뀐 글자라는 사실이요. 근데 이런 글자의 구석이 그나마 향기향자가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가죽역자예요. 가죽역자는 앞에서요 가죽 필자 할 때 한번 언급을 했어요. 우리가 가죽을 갖다가 달리 피형이라고 하죠. 피형. 근데 그때 피자가 바로 이 글자고요. 가죽 피자고요. 그 다음에 가죽역자가 이건데요. 둘 다 똑같이 가죽이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털이 있는 것이고 이건 털이 없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털을 나타내는 털어모자를 써서 모피라는 말이 쓰이지 모형이라는 말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글자가 털이 없는데 털이 있는 걸 털이 없게 고쳤기 때문에 고치다 이 뜻이 있어요. 고치다. 그래서 이 글자가 가죽의 뜻으로 쓰이는 말이 혁대라든지 뭐 이런 데 쓰이는데 주로 고치다 이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고치다, 개혁, 변혁, 혁신, 혁명, 혁파 그럴 때 쓰이는 혁자들이 다 가죽역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뜻이 다 고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왜 고치다가 된다고 했어요? 피자는 털이 있는 가죽인데 털을 제거했다 이거예요. 털이 없는 가죽이요. 털을 없는 가죽으로 털이 있는 가죽을 없는 가죽으로 고쳤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고치다 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가죽은 우리가 소 가죽을 이렇게 벗겨서 보면은 얼굴 짐승들
늘 얼굴 벗기면 이 코입 부분이 이 너덜너덜한 부분은 없어지고 이렇게 볼태기 부분 이렇게 남고요. 몸체 앞다리 부분, 몸체 부분, 뒷다리 부분, 꼬리 부분, 뒷다리 부분, 꼬리 부분 이런 식으로 가죽이 나오는데 펼쳐서요. 요 형태를 갖다가 문자로 정형화시키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 자, 앞다리 짧은 것은 빼고 얼굴 부위와 몸체 부위하고 몸체 중심의 선에다가 뒷다리 꼬리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요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 형태에서 정형화된 글자가 가죽역자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가죽빗자는 가죽을 벗길 때요. 털이 있는 가죽을 벗길 때 침승봉에서 막바로 벗긴단 말이에요. 죽여서 옆으로 누워놓고 그러니까 반쪽만 당겨놓고 이 다리 부분 대신에 손으로 막바로 벗기고 있는 막바로 손으로 벗겨야 되니까 손이 추가되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가죽빗자라고요. 자 그리고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여지는 글자들은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는 가죽과 관련된 수인데 가죽으로 만든 신발과 관련된 신화자 운동화 축구할 때 쓰는 글자 또 가죽으로 만든 책집과 관련된 책집편자 교편을 잡다 지도편을 잡아랍니다 할 때 쓰는 편자죠. 또는 뭐 많이 쓰이는 글자지만 아니지만 가슴거리 인자 짐승 마소의 가슴에다가 이렇게 뭐 멍에를 맨다거나 뭐 안경에다 맨다거나 하기 위해서 가슴거리 인자인데 이거 어디 쓰이냐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상여 나가잖아요. 상여 나가면 상여 맬 때 이게 마치 마소 가슴 부에다가 가슴 부에다 이게 줄을 매다는 것처럼 사람 몸에다 이렇게 하고 상여를 메고 나간단 말이에요. 들고 나간대. 그래서 상여가 막 출가하는 걸 발인한다고 그래. 발인할 때 쓰는 인자가 바로 인자예요. 발인이란 말 요즘에는 상여 꼬꼬마 타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상여와 관련된 풍습의 말을 갖다가 자꾸 잊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잊혀지지 않도록 또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발인하다 뭐 이럴 때 뭐 안정한자 이런 글자들이요. 안정한자 뭐 이런 글자들이 쓰여진 글자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거물연자인데요. 여기서 일단 끊고요. 네. 일단 끊고 저도 좀 숨을 돌려야 되니까요. 쉬는 시간 같아요.